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기 작업을 한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는 작업과 펜툴로 그리는 작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리기 외에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에 더 활용도가 높은 건 도형입니다. 디자인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도형 그리기는 그래서 그 기초를 더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 도형 그리기에 대한 그 기초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기본 도형을 가지고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도형 그리기는 여기 툴바에서 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 지금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꾹 눌러보시면 사각형 외에도 원형, 다각형, 별표 다양한 도형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도형들을 더 자주 쓰실 것 같으면 매번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 시킬 때마다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메뉴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별도로 이 도형 패널에 대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 또한 이 위에 화살표를 통해서 가로 세로 배치도 할 수 있고요. 오늘 도형을 자주 활용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따로 저도 도형 패널을 빼두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해당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이 아트보드에 오셔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이 그려집니다. 원형을 누르면 원형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정비율로 그리는 방법과 중심에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Shift와 Alt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길이에 따라 다양한 직사각형이 나오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비율로 나오죠. 원형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원형도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타원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중심점에서 그리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Alt 여기 지금 해당하는 부분에 여기 보이면 센터가 있습니다. 다 각 도형마다 이렇게 센터가 보이시죠? 중심. 이 센터로부터 그리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원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중심점에서 Alt를 누른 채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정비율도 되면서 중심에서부터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lt와 Shift를 일 때는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중심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점에서 시작해서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도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비율은 Shift, 중심에서 그리는 건 Alt, 이 적절하게 이 Shift와 Alt를 잘 활용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툴바에는 지금 툴바에는 다각형이 하나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육각형 모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봐도 육각형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각형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각형을 그리실 때 꼭지점의 개수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자, 지금 왼쪽을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서 현재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마우스 왼쪽에 클릭하시는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한 채로 여기서 키보드 방향을 위로 하면 이렇게 다각형이 꼭지점 개수가 늘어납니다. 줄이면 최소 삼각형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최대는 뭐 이제 나오는 대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에 가깝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만들 때 꼭지점의 개수로 다양한 다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 수치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 빈 화면에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 다각형 폴리곤의 패널이 뜹니다. 여기 지금 8로 돼 있죠. 그럼 팔각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드를 예를 들어 제가 3으로 하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8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팔각형이 나오죠.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선택한 걸 보시면 이 옆에 요
보이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요거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줄어들고, 아래로 올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다각형은 기본 이 도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본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도 기본 도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툴을 통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별표죠. 별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게 다 별표 모양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모형들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별표하면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표 같은 경우에는 따로 Shift를 누르지 않으시면 이렇게 좀 고정이 안 돼요. 근데 드래그 하실 때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딱 정비율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자, 지금 첫 번째 별표와 이 두 번째 별표의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기본 별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사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각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면이 직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모양의 직선을 유지할 때는 Alt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Alt를 누르면서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Alt를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Alt를 누르면 펴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별도 이런 딱 떨어지는 직선의 모양의 별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별 모양의 내부 반경 길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드래그.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컨트롤을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했더니 어떻게 되죠? 네, 이 별의 반경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과 Alt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내부 반경이 길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늘리시면 지금 예제와 같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기본 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서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컨트롤과 Alt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감으로 사이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해서 만드는 도형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제품을 상품화하는 작업이나 패키지 작업을 했을 때 실제 실물에 사이즈가 있잖아요. 정확한 사이즈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도형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으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이즈를 보면 정보가 지금 200에 120으로 돼 있죠. 가로 세로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값을 통해서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부터 처음부터 도형을 선택을 빈 화면에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패널이 나오죠. 여기에 200에 가로에 200에 세로 120 이렇게 픽셀로 돼 있죠. OK 누르면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수치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픽셀이 아니라 센티미터나 뭐 밀리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변경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Alt P 단축키를 누르시면 바로 이 도큐멘트 세팅으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픽셀이 아니라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도형으로 눌렀을 때는 이렇게 밀리미터로 표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단위가 바뀌어서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다시 단위가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런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다각형도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긴 가로 세로 개념이 아니라 이 레디우스 반경에 대한 길이거든요.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약간 지름이랑 비슷한 거죠. 이 반경에 대한 걸 얼마나 할 거냐, 이 레디우스 값과 이 사이드에서 면이 몇 개가 나오게 할 건지를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별표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도
기준이 지금 레디우스 반경 1, 2로 나오는데, 첫 번째 레디우스 반경은 이 중심점에서 이 앞에 외부에 대한 반경이고, 이렇게 별 안쪽에 있는 내부에 대한 이 반경을 지금 레디우스 2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별에 대해서 이걸 정하실 때도 이 사이즈에 따라서 별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 길이의 차이는 이 수치를 통해서 지정이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별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러면 외부 반경을 이렇게 100에 70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뚱뚱한 별이 되겠죠. 왜냐면 외부 반경을 제가 지금 올렸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더 이렇게 통통한 별이 됐어요.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형 그리기 라이브 코너 위젯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라이브 코너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라운드화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형을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점이 생기죠. 여기를 가져다 대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라운드화가 되는 게 보이시죠? 완전히 끝까지 하면 완전히 원이 되고, 이렇게 라이브 코너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이 별표도 이런 식으로 라운드 위젯을 줄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하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별이 나오지만, 지금 라운드 코너 위젯을 만약에 이런 경우에 라운드 코너 혹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키 누르시면 위젯이 보입니다. 라운드 코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가운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별표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이쪽은 이 라운드 코너의 각 포인트에 보시면 해당 변경되는 영역을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줘요. 이 안쪽 바깥쪽은 이쪽을 표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는 이쪽에 변경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아까 배운 것도 응용해 보시면 한쪽만 제가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얘만 따로 클릭을 하셔갖고 하면 이렇게 얘만 이렇게 뾰족하거나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개별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엔 이제 원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다르죠. 뭔가 이렇게 평면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원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런 원이 생기실 거예요. 요거 한번 제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약간 그래프에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죠. 이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런 도형들은 이 트랜스폼 패널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가 안 돼 있으시면 여기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트랜스폼 있죠. Shift 8이네요. F8. 여기 트랜스폼을 누르시면 이 해당하는 거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여기서도 지정을 할 수도 있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뭐 반전도 할 수 있네요. 세부적인 기능들이 또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해야겠다. 그럼 라이브 코너 또한 이 트랜스폼 패널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디테일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한쪽만 변경할 때 한쪽만 잡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변경된 게 보이시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풀고 여기 수치를 다르게 하시면 여기 한쪽만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코너 위젯에 또 다양한 모서리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 라운드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라운드가 되기도 하고 직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모양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라운드 코너를 적용된 상태에서 여기를 Alt 클릭, 여기 꼭지점을 Alt 클릭을 한번 눌러볼게요.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바뀝니다. 이게 지금 이 위에도 있어요. 트랜스폼 패널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했던 라운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반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골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수치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각각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일일이 계속 여기서 누를 수도 있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시겠죠.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하실 점이,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을 키웠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키우거나 줄여 볼게요. 지금 줄였을 때, 키웠을 때, 줄였을 때랑 키웠을 때랑 이 라운드 코너에 줄이고 키웠을 때 이 두 개 차이는 사이즈는 전혀 다른데 라운드 코너의 이 위젯의 값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큰 원이 생성이 되고 얘는 크기에 비해 작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대로 똑같이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트랜스폼 패널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 코너가 있죠. 무슨 뜻일까요? 체크를 해보시면 스케일을 네가 마음대로 키우든지 간에 코너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체크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크기를 아무리 키우거나 줄여도 이 라이브 코너 위젯의 변경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요거 기능을 모르셔서 헤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본 도형에 대한 그리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시던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기능들만 알고 계셔도 이 기본 도형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도형 그리기에 이어서 펜 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